이제부터는 버닝썬 게이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수 승리와 정준영이 경찰 조사를 받고 오늘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먼저 정준영이 받고 있는 혐의와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16년에 핸드폰을 잃어버렸다, 또 고장났다 이렇게 진술을 하고 경찰이 열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무혐의 처리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황금폰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과연 왜 이번에는 제출했을까요? 그때 당시 무혐의는 여러 가지 이제 또 저희들이 짚어보겠지만 경찰이 개입한 의혹이 상당히 짙습니다. 포렌식을 요구했던 그 업체에 오히려 경찰이 복구 불가하다라는 확인서를 써달라는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게 밝혀지기도 했죠. 그런데 이런 논란의 당사자를 공중파는 3개월 뒤에 슬그머니 방송에 복귀시켰습니다.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모두 제출했고 마약 검사까지 실시했습니다. 특히 그중에 한 명 최종훈 역시 가수죠. 그런데 내일 경찰에 소환될 예정인데 불법 촬영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반성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그때 당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오늘 조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정준영 먼저 보겠습니다.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조사 성실히 솔직하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회자되고 있는 황금폰에 대해서도 다 있는 그대로 다 제출하고 솔직하게 모든 거 다 말씀드렸으니까 우리를 일으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조사 나오고 나서 경찰총장이 누굽니까? 경찰총장이 누구시죠? 경찰총장. 그 경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누구예요? 말씀하신 카톡방 내용에 있었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다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경찰총장이 누구예요? 여기 서주시죠. 아니 여기 서주세요. 아니 왜? 네, 아주 불안한 모습 보입니다. 경찰총장이 누구냐는 기자들 질문이 계속 쏟아지는데 그 유착 관계 부분은 저희가 좀 이따가 좀 다뤄보기로 하고요. 먼저 황금폰을 제출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경찰이 정준영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들어갔다는 속보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현근택 부대변인, 네네. 압수수색 같은 거 좀 늦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버닝썬 사건과 관련해서는 계속 압수수색이 늦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사실은 바로 이제 뭐 지금 들어갔을 때도 오히려 긴급 체포하지 않겠냐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나왔고 보통 압수수색을 하면 한 번에 합니다. 주거지라든지 뭐 수색이라든지 한 번에 하는데 이게 지금 왜 언론에서 오히려 지금 왜 주거지는 안 하냐.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수사를 거의 언론이 지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네, 언론이 지휘하고 경찰은 따라가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런데 황금폰 그러는데 황금폰이라는 게 휴대전화가 황금으로 돼 있나? 그건 아니고요. 이분이 아마 그 방송에 나와가지고 내가 요 핸드폰으로 카톡만 한다 이러면서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톡만 하는 핸드폰을 아마 케이스가 이제 황금색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분이 이제 핸드폰으로 관련해서 한번 2016년에 고소를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건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그 이후에 똑같은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번 뭐 뒤했다 그럴까요?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무혐의 받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핸드폰으로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번 내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도 똑같이 아마 그런 일을 안 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뭐 특별한 내용이 없어서 아마 자진해서 내지 않았나. 근데 실제로 황금폰이 있기도 할걸요. 뭐 아주 뭐 1억씩 하는 뭐 그런 차정 교수 그런 얘기 안 들어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황금폰이 그러니까 지금 황금 색깔이어서 황금폰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들어있다. 뭐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준영 씨하고 아까 방금 나왔던 그 지코라는 가수가 같이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저 지코라는 저 가수가 정준영 씨 집에 놀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놀러 오면 그 친구는 그러니까 정준영 씨의 휴대폰이
기존 옛날 휴대폰이 황금폰이라면서 그것만 냈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죠. 내용이 기가 막힌 것처럼. 그런데 예.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있는데 예. 그 황금폰 안에 뭐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정준영 씨의 그 휴대폰에 상당히 연예계의 다방면에 수많은 지인들이 그 전화번호가 있는 거구나. 예. 뭐 그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 나중에 이 사건이 터지고 나서 보니까 정준영 씨가 그러니까 지금 지코가 말한 황금폰이라는 그 이유가 그 안에 소위 말해서 불법 촬영된 여러 가지 영상물들이 있어서 그거를 쉽게 말해 지코가 나름대로 공유를 한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에서 비롯돼서 황금폰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 대목에서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요. 경찰이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저 정준영 씨하고 같이 했던 단톡방을 운영했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동영상을 그 사람들이 그냥 받는 것까지만 했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걸 또 전파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중범죄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저렇게 단톡방에 와서 반복적으로 저런 내용 뭐 찍었냐 보내라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의 핸드폰을 다 압수수색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해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범죄가 있었는지. 근데 이미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아마 핸드폰을 다 교체를 하거나 폐기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단톡방에서 나오기를 했겠죠. 그럼 나는 이걸 전달한 사실이 없다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왜 저렇게 수사가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좀. 그런데 윤기찬 대변인, 지난번에는 제출 안 했는데 이번에는 제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뭐 자신감이 좀 있어서 그럴까요? 그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원하는 것은 아무리 오래전 거라도 다 할 수 있습니까? 일단 뭐 기술적으로는 가능은 한데 이제 그 폰 상태라든가 뭐 초기화를 했는지 여부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르다고는 하는데요. 뭐 기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드에 저장이 돼 있는 거라서. 근데 문제는 이제 제 추측컨대는 이분이 강제 수사할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그렇게 어필한 게 아닌가. 예를 들면은 지금 구속 걱정을 많이 하실 거고 따라서 구속을 좀 피하려는 의도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압수수색에 들어가게 되면 또 다른 자료가 나올 수 있어서 계속 할 수 있거든요. 압수수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범죄 혐의 사실을 좀 줄이려고 압수수색하다 보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게. 그런 강제 수사의 필요성을 좀 없애려고 했던 것 같고 다만 글쎄요. 이 하나 또 더 붙여서 말씀드리면 경찰 단계에서는 사실 수사가 좀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 구조상 검찰은 바로 영장 청구권이 없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든지 구속영장이든지 체포영장이든지 경찰이 검찰에 영장 신청을 하면 검찰이 그걸 갖고 이제 검토한 이후에 또 법원에 청구하는 이런 절차거든요. 보안 수사를 내리든가. 그러니까 저 안에 내면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 열심히 움직이는데 검찰이 예를 들어 보안 수사를 내려가지고 영장 청구가 늦어진다. 이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전화기 내놔 그랬는데 안 내놓으면은 증거인멸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뭐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자진해서 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그렇죠. 거죠. 뭐 여러 가지 증거물 확보 차원에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좀 적다. 이런 어필, 그다음 신병 면에서 수사에 협조하고 하니까 구속영장 청구를 좀 안 했으면 한다. 이런 어필, 이런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정준영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자기가 불법으로 성관계 동영상 촬영하고 유포한 것 다 시인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더 그 벌을 덜 받게 되나요? 더 받게 되나요? 아무래도 자백을 하면 이제 양형 사유에서 좋은 사유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는 그 휴대폰을 왜 첨부 안 했냐라고 말씀들 많이 하시지만 그때는 녹취록도 있었다는 거예요. 피해 여성과 정준영 씨와의 녹취록에서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굳이 휴대폰이 필요 없었다. 그래서 올렸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만약에 거기서 피해 당한 분이 난 이거 의사에 반해서 한 게 아니고 유포에도 동의했다라고 해버리면 이게 처벌할 근거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피해자분이 어떻게 진술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왜 검찰에서 뜬금없이 무혐의 처벌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석 의원. 좀 전에 윤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는 걸 좀 어필하기 위해서 순순히 제출을 한 것 같고 한편으로 왜 그러냐면
이미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대검찰청에 2015년, 16년 당시에 그 8명이 들어있던 카톡방의 대화 내용을 포함해서 카톡 내용 관련된 일체가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뭐 숨길 수 있는 것도 별로 없다 이런 판단이 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가장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는 경찰이 계속 이 수사를 맡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준영 씨가 이번이 3번째입니다. 이와 관련된 수사를 받는 게. 근데 앞선 이제 2번의 수사에서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당시에 디지털 포렌식 업체에다가 전화기를 맡겨냈기 때문에 제출을 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찰이 이 피의자가 제출할 수 없다 그러면은 그냥 제출 안 받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도 안 했습니다. 그 점도 잘 이해가 안 돼요. 뿐만 아니고 경찰이 업체 측에 전화해가지고 복구 불가 의견서를 좀 내달라. 업체 측에서 당시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 뭔가 이게 그 지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흔적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카톡 대화 내용 중에 무슨 경찰청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경찰이 계속 이 수사를 진행하는 게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여러 번 지적하는데 3년 전에 이와 똑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 그때 좀 제대로 했어도 오늘날 이런 일까지는 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16년에 기자회견했던 내용이 있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성우 이지아의 장난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을 바로 삭제했습니다. 몰래카메라는 아니었고 다만 제가 바쁜 스케줄로 여성분에게 소홀해지는 과정에서 다툼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여성분이 촬영 사실을 근거로 신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의 시작을 제공한 것은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나만 떳떳하면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섣불리 생각한 것이 너무 큰 잘못이었습니다. 지켜야 할 선을 넘었던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말씀드립니다. 지금 기자회견 내용을 일부 들으셨지만요. 그때 기자회견 당시에 얼마나 이 어린 친구가 가증한 짓을 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인한테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야, 나 가서 죄송한 척하고 올게.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과문 녹음을 이렇게 올리면서 야, 이거 괜찮냐? 이 정도 하면 괜찮겠니?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게 이제 밝혀졌습니다. 자, 과연 아직 어린 이 친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고가 돼 있을까? 차지용 교수 참 속이 좀 화도 나고 말이죠. 그렇죠. 저는 뭐 가수 정준영 씨 개인의 상당히 그 인식의 문제들 우리가 먼저 질타해야 될 것 같지만 무엇보다도 정준영 씨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 사회적 구조에도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이 2016년 사건이 불거졌을 때 이 제대로 된 단죄, 제대로 된 수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정준영 씨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자신의 그 잘못된 범행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당시 일종의 그 뭡니까 포렌식 수사하는 하는 업체에게다가 그냥 막 별 문제 없다 견적 써달라는 식으로 뭐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을 아마 전에 듣고 오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경찰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인기와 이런 명예에 대해서 나를 다 우러러 보고 진짜 나를 제대로 건드리지도 못하구나. 이런 상당한 우쭐함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물론은 뭐 본인이 노력도, 그러니까 그 경찰과 유착에 있어서는 정준영 씨가 했다기보다는 아마 정준영 씨를 보호하고 있는, 정준영 씨를 몸담고 있는 그러한 여러 이익단체, 예를 들면 무슨, 이 연예기획사 같은 그런 쪽에서 그런 작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을 아마 정준영 씨가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아마 우쭐했을 거예요. 그 때문에 그걸 우쭐했을 건데. 그래서 제가 판넬을 쓴 건 이렇게 써봤습니다. 우리 그 노래 중에 있는 말 있잖아요.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이런 노래 있잖아요. 제대로 부르셔도 되는데. 예. 웃으시는 바람에. 근데 지금 경찰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 권력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저는 이 상황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난해 드루킹 사건 때 경찰이 상당히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것이 살아있는 권력 경남도지사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제대로 된 압수수색, 제대로 된 수사를 못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에 대해서 상당히 약한 모습. 그리고 또
지금 과거 삼성그룹이 이 노무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지금 현직 정보 경찰들이 아주 그 협조해서 지금 몇 명의 경찰들이 이 지금 상당히 그 구속되는 이런 장면 보면 자본 권력에 대해서 작아지는 이러한 측면들은 상당히 우리가 익숙해 본 모습인데 이제는 연예 권력 앞에서도 작아지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현 정부가 지금 그 경찰에 대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수사권도 상당히 주고 그리고 또 이걸 또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자치경찰제를 지금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권력 앞에 이렇게 서면 작아지는 이런 경찰을 뭘 믿고 이분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궁극적인 회의가 생긴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의 사건에 대해서는 제대로 규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최경철 의원 요즘에 연예 권력 참 많이 나와요. 그 정도로 연예 쪽이 이제 권력화된 거죠. 인기도 있고 돈도 벌 수 있고 꼭 먹고 알 먹고의 현장이 바로 연예인 세계지 않습니까? 물론 존경도 많이 받는 연예인들도 계시고 한데 어쨌든 이번 사태에서 국민들이 많이 황당하셨을 거예요. 아주 당황하시고 사실 이 정준영은 별건이죠. 본건은 버닝썬인데 그렇죠. 결국 별건이 더 크게 벌어졌어요. 결국 정준영은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별건인데 본건보다 더 커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황당해하고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모든 증거를 임의로 빨리 제출해버릴 모습을 보이는데 또 하나의 황당한 모습, 화면에 비치지 않는 모습은 바로 경찰이 황당해하는 모습이죠. 2016년도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받으니까 지금 이번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이번 수사는 통신 수사가 핵심인데 전화기만 뺐으면 그 안에 모든 증거가 다 있거든요. 근데 전화기 뺏는 게 늦었다는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늦어버렸기 때문에 오늘 뒤늦게 강제 수사에 들어갔는데 결국 우리 차재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찰의 조직보호 본능 2016년도에 과연 정준영과 둘러싼 경찰과 어떤 일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경찰이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어떤 면에서는 좀 무서워한다는 얘기죠. 그 무서워함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가 늦었고 결국 오늘에서야 강제 수사가 들어갔다는 것은 결국 많은 증거를 잃어버렸고 경찰에 또한 그 국민적 신뢰도 많이 잃어버렸다.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2016년도 조사에 대해서부터 먼저 확실한 내부 감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고백하고 수사에 임해야 되겠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감이 가는 말씀입니다.